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오후 3시 12분입니다. 엘스머티는 일단은 오늘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겠죠. 예.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조치일 뿐입니다. 예. 주의, 경고, 위험. 자, 이 단계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대세요라는 뜻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기존의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UC, 그죠? 울트라 캐퍼시티, 그리고 하이엠케이, 알루미늄 사업부. 이게 바로 근거 있게끔 얘네들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해서 조회 공시를 했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상승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의도는 분명히 얘네들은 딱 하나일 겁니다. 자,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 감소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울트라 캐퍼시티라고 해서 LS 머티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10분의 1 차량 경량화로 만들게 되면 알루미늄 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10명이 자동차를 타는 것과 4명이 자동차를 타는 것 어느 것이 바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느냐 이거의 해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다루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년에 2년 동안은 자회사를 상장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근데 공시량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2025년 2월 28일 날 이때 하이엠케이의 공장 설비들을 양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뭘까요? 이때 이 자회사를 상장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얘에 대한 가치는 분명히 합당한 가치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LS 머티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기업은 가치는 우량합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하나죠. 프로그램의 룰이죠. 왜 그럴까요? 내년 6월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겠죠. 예. 코스닥 150이 뭡니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고 싶으면 얘도 빠지게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제 소개부터 해드릴까요? 저는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를 했었고요.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 IPO 시장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제가 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계속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고려하지 마세요. 예, 특징적인 부분 없이 끝날 겁니다. 3시 13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날 급락하는 날인데요. 간단히 볼게요. 적극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애들은 수익금을 발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자, 이때 제가 좀 화가 나서 찍고 있죠. 이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피기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패시브 자금의 룰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오늘은 넉살을 합시다. 5만 원은 넣을 수가 없다. 다만 자, 라운드 피겨. 이게 패시브 자금의 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는요. 상승하는 힘과 하락하는 힘에 동조화되는 거예요. 즉 상승하는 힘에 근거를 부여하고요. 이제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격 훼손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1만 원 이하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특히나 비상장일 때 1만 원 이하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5만 원이란 라운드 피겨 넘을 수 없다.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그램 사전 코스닥 150 종목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의 룰에 의한 겁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퍼센트지율과 거래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거에 동조화시킨다는 겁니다.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근데 이 삼거래에 대한 법칙을 지난 후부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업종이나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강한 트리거의 힘으로 힘을 더 넣어주는 효과도 나온다고 했죠. 요 부분은요. 맞습니다.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죠. 반드시 여기선 적극 매수하세요라는 영상.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나 기간이 지나서 10일 이후에 된 부분부터는 이 36,000원이라는 거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요 부분에 대한 40만 주에 대한 공매도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보호에서 풀렸다라고 해서 기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공시사항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느껴야 되는 거는 불법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해지하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중요한 부분은 오늘의 경고 종목의 해제는 없다. 다만 지연이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의 조치는 우리는 위험을 준비할 자세도 필요해요. 위험 종목에 날개를 달면 안 되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업종과 산업이 발전되게 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폭을 좀 더 키우긴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패시브 자금은 기계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의 감정을 배제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자, LS 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지율 그리고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도 적어놨고요. 자, 요 부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강한 힘이 들어오고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차익이 나와버리고요. 차익을 할 것 같았는데 더 급등시켜버린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패시브 자금. 예, 기계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놨고요. 아마도 이건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20년 전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유효할 거고요. 상장되기 전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4인이 모여서 증권회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한 주를 받을 거를 3주까지 끌어서 올려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장 종료 10분 482, 장 전입니다. 끝났네요. 482 8706으로 L 세력주 사이트죠. 세력 L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세력 L이라고 보내주시면 AI가 인식을 해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마 동시호가에서도 올라서 끝날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 자, 시장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코프로 머티는 오늘 빠지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차익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죠. 대략적인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49950이죠. 한 요 정도 맞춰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또 단위수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이 울트라 카파시티 요거 이야기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죠.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기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한 2분 정도만 보시게 되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울트라 캐퍼시티는 또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폐배터리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폐배터리가 뭡니까? 예. 한번 썼던 배터리를 다시 쓰자라는 거죠. 이 뜻은 1,500만 원씩의 배터리 교체 비용이 두 번이에요. 3천만 원이죠.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우리가 10년을 탄다고 한다면 9천만 원을 낸다는 거죠. 비싸서 안 타는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름값 아끼려고 하다가 안 타겠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죠. 그걸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울트라 카파시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자회사 중에 LS 이링크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다 보면 충전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휴게소에. 하나 두 개밖에 없죠. 요거까지도 우리가 커버해 주겠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포스코 ICT라고 해서 포스코 TX. 최근에 거래소 이전 상장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아마 포스코 이전 상장에 대한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거래소 지금 넘어갔고요. 요 부분에 차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래소 이전 상장을 원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에 약간의 노이즈만 일어나고 어떤 이 반대 매매에 대한 논란만 일어나게 되면 다른 이유가 없는데 코스닥 전체 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연출되죠. 요 부분은 조금은 바꿔가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L 세력 L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은 거래소에 있는 시장 감시본부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은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랑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게요. 아시죠? 주위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LS 머티를 들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세력 L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채널은 제가 뭐 연관은 없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도움과 시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근거 있는 사실 중에 니네가 왜 올랐니라고 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하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오죠. 오스트리아에 있는
예, 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알루미늄 쪽으로는 1등이에요. 그럼 두 번째가 뭐가 있겠죠? 아,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 하이엠K라고 해서 코리아입니다. 즉, 이 에리스 머티가 66%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가지고 뭘 할 건데 또 여기서 나오죠. 자, 전기차의 배터리를 감싸는 부분이 있죠. 이게 상당히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10분의 1 정도의 소재로 바꾸게 되면요. 차를 10명이 타는 것과 4명이 타는 것과 어느 쪽이 더 먼 거리를 갈까요? 4명이겠죠. 예, 요걸 알루미늄 소재로 바꾼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1위 회사입니다. 하이라는 회사는. 구미에 이제 공장을 지어서요. 얘 지금 하이엠K라고 하는 LS 머티의 자회사. 요쪽으로 지금 LS 머티가 보유하고 있는 EV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예, 매각하기 위해서 결정이 났죠. 그럼 근거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년 2025년 2월 28일로 최종 매각할게요. 라죠. 상장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전까지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분명히 뚜렷해 있고 폐배터리를 써지 않아도 되고 가격을 낮추고 그쵸?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왜요? 서울에서 부산에 한 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떤 차량을 감싸는 배터리를 감싸는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지 않겠냐? 이 논리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이런 큰 변동성을 피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의 룰을 알아야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룰에 의해서 오늘 이런 하락이 나오죠. 이런 조정을 우리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좋은 종목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요. 즐기는 것도 하나 방법인데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오를 거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패시브 자금의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게 준비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받아가신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근거, 어차피 오르는 종목도 4배가 오르는 종목도 어떤 이들은 10배를 수익 내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면요. 제가 이거 첫날에 대해서 한번 인생 선배님들 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올해 54입니다. 예, 연령대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이 많죠. 첫날 상장에 대해서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 유입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시초가의 매도에 36,000원 6배의 법칙을 반영한 주가 상단입니다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라는 거를 좀 등장을 시키죠. 이날이 특례 편입된 날이거든요. 자금의 이동이 있었죠. 다시 또 36,000원 법칙. 자, 12, 14, 18, 27, 1월 4일입니다. 특수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큰 내용은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진입 36,000원에 매도 그리고 진입 5만 원 라운드 피겨 영상에서 찍어드렸고 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한 지지선 적극 매수입니다라고 했죠. 자, 이제 우리는 공은 떠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경고 종목의 날개를 달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을 기계 패시브 자금의 이 룰을 이해하면서 반드시 그 지표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만일에 하나 더 앞뒤 없이 좀 설명하는 것 같지만요. 만일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즌은 없을까? 사건은 없을까?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 맞아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만드냐? 600조 시장을. 이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만일에 이 부분이 정부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강한 드라이빙 정책이 나오게 되면 폐배터리를 부정하는 UC, 컨트롤 캐퍼시티, 울트라 캐퍼시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가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 어떤 이슈가 나왔다라고 해서 문자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뭐 1시간 넘게 영상도 계속 찍어드렸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경고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자, 패시브 자금의 룰을 이해하고 어차피 성장하는 날개를 달았는데 이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 그쵸? 이것도 한번 일러드렸죠. 예, 원래는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날이 원래 공매도는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얘네도 불법적인 공매도를 이용해서 40만 주의 보호예수 물량을 기사로 내죠. 공시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15일 동안만 안 팔겠습니다라고 했던 펀드의 물량이죠. 이 부분이 성립을 했던 거예요. 말이 좀 꼬이네요.
결국은 불법적인 공매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맞죠. 그리고 특징적인 이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영상은 좀 라이트하게 좀 찍어봤습니다. 자, 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단에 나와 있는 010-4822 8706 반드시 L 세력 L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거래소 이전 상장 한번 준비해 봅시다. 포스코 DX처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도 거래소 이전 상장하면서 주가가 4배까지 올랐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사용할 줄 아는 지성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구독과 좋아요 이런 버튼이 많이 눌릴수록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세미나 끝내느라 감기를 좀 앓고 있어서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해서 반드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타자 안교수였습니다. 경고의 종목을 달더라도 갈로문 간다. 다음 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